안녕하세요. 커뮤나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감기처럼 한 번은 경험하실 수 있는 우울증 상담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울증은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다. 우리 일생과 마음 건강을 크게 저하는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는 내담자 민수가 상담사 김 선생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민수는 최근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기분이 많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서요. 그렇군요. 그런 감정을 겪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거의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족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서요. 네, 민수 씨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족 관계나 직장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선생님은 민수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민수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수는 자신의 문제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민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김 선생님과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 상담 이후로 민수 씨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좋아요. 이번에는 민수 씨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김 선생님은 민수가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담 계획을 세웁니다. 민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는 민수가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민수 씨,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나요? 네,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상을 시작해 봤어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까요? 그동안 어떤 생각이 민수 씨를 힘들게 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자주 난 못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커져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어려워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민수는 대처 전략을 실천하여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상담에서는 민수가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고 지역사회 차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민수 씨, 요즘 어떤 활동이 즐겁게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취미로 사진 찍기를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좋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사진 동호회 모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민수는 일상 속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사회적 연결이 증가하며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담에서는 민수가 성취한 목표와 변화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전략을 수립하는 장면입니다. 민수 씨, 이제까지 많은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좋아요.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유지하고 우울감이 다시 찾아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할게요. 민수는 상담 과정을 통해 얻은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며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상담 과정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내담자가 점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도록 돕습니다. 각 상담 세션을 통해 내담자는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담 세션에서 내담자와 상담사가 각각 너무 힘든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잘 인지하면 더욱더 상담 효과는 높고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그 힘든 과정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본다. 각 상담 세션에서 내담자와 상담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과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양한 보전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1차 상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특히 민감한 개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에게 제 문제를 털어놓는 게 두려워요. 내담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내담자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 씨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질문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2차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 이는 스스로의 감정과 상황을 직면하는 어려움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사의 힘든 부분은 내담자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 내담자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 씨가 설정한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의 현재 상태와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3차 상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새로운 대처 전략을 배우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요. 상담사의 가장 힘든 부분은 내담자가 새로운 전략을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지지하는 것. 특히 내담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 씨가 새로운 대처 전략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4차 상담에서는 행동 활성화 및 전 탐색인데 여기선 내담자가 가장 힘든 부분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기존의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 동호회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워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담사가 가장 힘든 부분은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 내담자가 중도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 씨가 새로운 활동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차 상담에서 요시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담자가 가장 힘든 부분 상담이 끝난 후에도 배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상담의 지원 없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담이 끝나면 제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다시 우울해질까 봐 두려워요. 여기서 상담사가 가장 힘든 부분은 내담자가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전략을 확립하는 것, 내담자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디귿리을자면 민수 씨가 상담 후에도 꾸준히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전략을 확실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럼 각 상담 세션마다 내담자와 상담사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가 다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울증 상담의 각 단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도전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배우는 게 많았죠. 그렇다면 이세이 요약해 볼까요? 첫째, 초기 상담에서 마음을 열고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내담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둘째,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해요. 셋째, 대처 전략을 배우고 일상에 실천하는 것.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해요. 넷째, 새로운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상담이 끝난 후에도 배운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여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요약하자면 신뢰관계 형성, 구체적 문제 인식과 목표 설정, 대처 전략 실천, 사회적 연결 강화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요정 같은 바쁜 세상에 우울증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울증 상담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제 우울증 상담에서 중요한 5가지를 다시 요약했으니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첫 상담에서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작은 변화가 시작돼요. 배운 대처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상담이 끝나더라도 배운 것들을 꾸준히 적용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울증을 잘 관리하고 좀 더 행복한 일상으로 나아가길 바랄게요. 감기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울증, 이제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세요.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